message of hope still echoes from Panmunjom, where the leaders of two Koreas met face to face for the first time in 11 years. The landmark summit drew attention from all over the world as the media tracked every move of North Korea leader Kim Jong-un, who had been rarely seen at international diplomatic events. We will take a close look at Kim's words and actions from the summit and discuss how they differ from what we expected.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sat down for summit talks for the first time in 11 years in an effort to forge a path towards peace. One of the most memorable moments of the summit came in the afternoon when the two leaders sat at a table on a blue footbridge for a half-hour private chat. The seemingly friendly conversation left many wondering what the pair had talked about. The two leaders declared a new era of peace and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교회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Throughout the summit, the world's eyes were fixated o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s cameras documented his every move and gesture. What they saw, though, was different from how the elusive dictator had appeared in the ey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til now. When a North Korean cameraman was about to run into President Moon while walking backward, Kim held out his hand in an attempt to protect Moon.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과 의지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높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수 여사 남측의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축원해서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In an official welcoming dinner, Kim and his wife Lee Seok-ju smiled and clapped their hands as they watched a musical performance by a 12-year-old South Korean singer. The latest Inter-Korean summit provided rare insight into the North Korean leader. On this week's A Road to Peace, we discuss a different side of Kim revealed at the historic summit. For today's discussion, we are joined by three experts. 네,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남북 정상회담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박사님 보시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남북회담에서의 어떤 행동이나 말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상회담 이전에 작년까지 비추어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자기의 고모부 그리고 친형까지도 무참히 살해할 수 있는 잔인한 독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동네에 있는 그냥 평범한 청년, 그리고 자기 생각을 충분히 얘기하는 그냥 보통 사람,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하고 또 상당한 지적 능력도 보유한 인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능력이 반 정도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요. 반 정도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멘트들,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면목을 알아가면서 남북 관계가 진전을 이루고, 그러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을 더욱 긍정적인 리더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한꺼번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비하인드 스토리 들을 때마다 어떤 게 진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일까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뭐 지금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 그 진솔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과 같이 유일 지도자, 소위 이런 데 있어서는 자기 거의 신적인 존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환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번 경우도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 물론 이제 뭐 군사적으로 지도를 한다든가 지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지휘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협상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의식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자기 말이 곧 법이고 자기가 또 행동하게 보이는 것이 곧 그거 자체가 진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데서 다른 어떤 그 대통령이라든가 이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자유스럽다. 그래서 그 면모를 이번에 가감없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유일 지도자의 어떤 그런 그 특성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행동도 행동이지만 또 파격적이고 허심탄회한 말들이 아주 화제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북한의 그런 낙후된 교통 상황을 언급하는 등 굉장히 서스럼 없이 솔직하지 않았습니까? 홍 박사님 보시기에 뭐 어떤 말과 행동이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요? 네,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거, 그리고 솔직하다는 거. 모르죠. 뭐 속에 뭘 감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감추고 싶은 치부가 마치 없다는 듯이 솔직하게 이렇게 부정적인 면까지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자기의 그 권력이 이제 안정화됐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고모부하고 군부를 다 제압하고 당위주의 국가사회를 건설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도전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안정된 권력을 이제 창출해냈고 거기다가 국제정치적으로는 경제는 뭐 보잘것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고 김정일이 집권했을 때는 사실 뭐 50만에서 100만 이상 굶어 죽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일이 집권했는데 김정은은 그나마 아주 어렵지는 않은 상황에서 집권했고 남한하고 비교할 때는 뭐 상대도 안 되는 경제력이지만 남한의 뭐 4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집권 이후에는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데서 오는 그런 자신감, 그런 것이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런 와중에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에게도 억지력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유를 과시하면서도 제가 아주 놀라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예절 바르게 행동했다는 거죠. 사실 그 예절이라는 거는 연습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는 자기 할아버지 뻘한테도 그냥 다 반말하고 그냥 절대 군주로서 군림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꼬박꼬박 존댓말하고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한테도 존댓말을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아마 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가장 그 홍보 수혜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겠느냐. 사실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소위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우리가 만든 것 같아요. 뭘 우리가 만들었냐? 우리가 일단 이제 예를 들어 군사적 행동이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무모하게 한다. 그리고 또 소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동생을 또 처형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평소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절대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애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통이 크고 또 굉장히 또 자유분방한 어떤 이런 모습을 사실 평소에 일부러라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북한 내부 통신 보면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현지 지도를 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자유롭게 보이려고 하고 굉장히 통이 크게 호탕하게 이래 보이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의미에서 그게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마디를 꼽으라고 하면은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그 평양냉면 이야기를 하면서 야 멀다고 하면은 안 되겠구나. 이 이야기가 정말로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을 하는데 영어로 아이스 브레이크.
이렇게 친근감 있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날 일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그 첫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도 준비를 많이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인간적인 면모, 그것은 뭐 조작됐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부분이 일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면모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straightforward remarks drew a lot of attention throughout the inter-Korean summit. 잘 연출됐습니까?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적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According to a Blue House official, Kim's straightforward rhetoric continued during a closed-door meeting. Kim displayed a relaxed attitude and a sense of humor during his first historic meeting with President Moon, much to the world's surprise. What do his remarks say about his character?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도 행동이고 또 파격적이고 허심탄회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의 친화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친화적인 이미지 메이킹 이외에도 그 외교 협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것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합의를 마치 한국이 안 지켜서 이것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합의가 있으면 이행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포한 복선이 있는 거죠. 그 밖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무언가 변할 것처럼 이렇게 행동은 보여주면서도 공개된 자리에서 자기 입으로는 비핵화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 준비된 코멘트라는 거죠. 따라서 정책적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쭉 펼쳐놓고 보면은 상당히 절제돼 있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가 뭐 35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절대로 그 나이가 젊다고 그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시간표대로 지금까지 작년 말부터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더 멀리 가면 작년 초부터 장거리 미사일 쏠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미국한테 대화를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도발하는데 대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그 미사일 실험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핵 실험을 수소폭탄급으로 하고 미국을 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해 놓고 그러고 나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다음부터 전략적 시간표대로 금년 신년사부터 하나하나 남북관계 개선시키고 남북관계를 디딤돌 삼아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그걸 또 디딤돌 삼아서 중국을 방문해서 아주 화려하게 대접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판문점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마치 그 무슨 계몽전제군주 된 것처럼 제가 볼 땐 김정은은 절대 독재자이면서도 전제군주인데 계몽전제군주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 절대군주 중에서도 계몽절대군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통치자로서 조금 인정을 해주잖아요. 김정은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나는 독재자이지만 계몽 독재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확고한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빈틈이 있다고 생각했다간 잘못하다 큰 코 다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해서 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나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 김정은이 이제 뭐 미소 작전으로 나오나 찍어 누르면 우리가 많은 걸 얻겠다. 이렇게 해서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앞으로 할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경우에 이제 협상력 자체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그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 협상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그 협상에 능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북한 체제의 시스템이 돌아간다. 하나의 체계적으로 이 준비성이 굉장히 그 준비되고 또 상황적으로 이것을 잘 적응해 나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로도 좀 더 길게도 보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도 보고 이래 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줘야 되지. 그때 전술적 변화를 가지고 근본적 변화로 생각을 해서 뭔가 우리가 또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도 사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비교적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록 우리가 남북한 관계하고 그 대화도 고위급 회담도 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앞으로 미북 정상도 기다리고 이렇게 있지만 상당히 그 신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그리고 또 하물며 뭐 우리가 정상회담 하기 이전에 많은 것을 또 유추 해석해 가지고 이래 질문을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 우물 앞에 숭늉을 기다린 격이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신중성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상당히 그 좀 만족스러운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협상력 굉장히 높게 잘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 저희가 아까 클립에서 봤던 그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나 행동 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말을 가장 인상적으로 꼽으시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이제 연평도 주민들이나 탈북자들이나 그렇게 이제 그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슨 뭐 포를 쏜다든가 이런 공격, 군사적 공격 이걸 뭐 걱정 안 할 수 있게 됐다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지금 자기들은 그런 자잘한 어떤 그 도발,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워낙 그 이제 그 핵 군사력을 사실은 자기들이 완성했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우리 남북 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자신감 속에서 앞으로 이게 그 미북 대화라든가 남북 대화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그 인상적으로 일단 받아들인다. 그러나 많은 주의가 요하지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정은이 역사 공부를 꽤 잘하는 것 같아요. 현 시대 국제정치적으로 자기하고 유사한 중국과 베트남이라고 하는 공산체제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그 체제들에서 중국이나 베트남도 공산국가였는데 과거에 미국하고 정면 대결도 했고 그런데 저렇게 좀 삶이 윤택해지고 일당 독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거에서 교훈을 삼아서 지금 제가 제 눈에 비치는 김정은은 그런 장기 집권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상당히 그 점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상당히 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김정은을 너무 칭찬해 주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 한민족의 미래에도 나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는 김정은이 그런 판단을 했다 그러면 대단히 잘한 판단이다.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예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평가 자체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실 1인 지배 체제 하에서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 행태를 얘기를 하고 그 행태를 있는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반면교사로 삼기 위한 하는 평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감성적이거나 이런 측면에서 아주 잘한 것이다. 아주 좋은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하고는 우리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인 지배자라고 하는 그게 전제 하에 지금 어떤 행태로 나온다는 걸 사실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 하는 정도로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번 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나온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진솔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도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 생각하는 건 오로지 하나입니다. 권력 유지. 그러니까 독재자죠. 독재자지만 자칫 독재가 만용을 부려서 초강대국인 미국한테 정면 대결했으면 몰락할 수 있는데 거기서 돌아서서 장기적으로 수십 년 집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게 그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자로서 정치범 수용소하고 그런 거 얼마든지 비난받고 나쁜 지도자죠. 그리고 그 국력이 미국의 경제력이 600분의 1밖에 안 되면서 미국한테 지금까지 정면 대결했던 게 위태위태했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게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독재자로서의 합리성인 거예요.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독재자로서 자기가 좀 잘못한 능력이 부족한 거 그런 것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면도 있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나도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향후 비핵화를 위한 행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진정성이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것만큼도 과거에 비해서는 진전이라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에 비핵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 뭐 비핵화 협상의 제반 단계는 너무나도 길고 복잡한 단계라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북한이 이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신들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죠. 미국은 뭐 일괄 타결로 한 번에 하자고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몇 단계로 나누려고 할 겁니다. 그 단계가 과거의 핵 협상처럼 너무나도 잘게 잘라진 살라미처럼 몇 년 이상이 걸리고 그러한 것을 북한이 제안을 한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두세 단계로 단순화하고 그 과정에서도 검증이라는 것을 갖다가 폭넓게 수용을 한다. 그래서 검증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는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되는 경로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과연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제안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제안을 이행함에 있어서 검증 단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번만큼은 정말로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그대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지금까지 써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반도 하는 말이 사실 직접적으로 빠지면서 완전한 비핵화 하는 형태로 이것이 나온 걸 봤을 때 일단은 선언 차원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그 임시적인 그 평가를 해볼 수 있으나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거나 그렇게 쉽게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김정은이 독재자고 군주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러운 게 공명심이 있어요. 좋은 군주가 되겠다는 얘기 식으로 해요. 나는 좋은 지도자다. 그러니까 공명심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로 자꾸 끌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꾸 얘기를 시키면 좋은 얘기들을 하고 또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로 자꾸 끌어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준결승전을 잘했는데 결승전은 문 대통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완전한 비핵화라고만 했지 그걸 뭐 목표라고 하고 좀 멀리 이르는 일처럼 했는데 그걸 실감나게 현실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비핵화를 완성한다 시점을 못 박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신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사찰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화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완성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 북한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경제 제재를 풀어가면서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김정은이 소위 원했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주민들을 좀 먹여 살리면서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과제죠. 과연 경제만으로 주민들에게 인기를 받으면서 장기 집권할 수 있을지는 김정은의 몫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남북 간의 호혜적인 경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걸음을 정말 잘 띄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구체적이고 목표 지점을 정하고 그리고 사찰과 검증까지 하는 비핵화를 완성시켜주는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im Jong-un appears to be a lot more flexible and more willing to reach ou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n we expected. How the US-North Korea summit will pan out and whether Pyongyang will match its word with concrete action remain to be seen. But what is clear is that two Koreas have taken their first step towards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nk you for sharing your insights with us today, and thank you for watching.